책 읽어주는 여자 김수진입니다. 지금 밖에는 무더운 더위를 식혀주는 장맛비가 시원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비가 오는 날이면 너무 좋아서 창문을 활짝 열어두곤 하는데요. 그러면 떨어지는 빗소리가 참 듣기도 좋고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문제는 집안이 눅눅해지고 빨래도 잘 마르질 않네요. 그래도 요즘은 제습기 덕분에 예전보다는 뽀송뽀송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습기가 너무 높은 것도 몸에 좋지 않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습도 관리 잘 하셔서 장마철 지혜롭게 잘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마음만 먹으면 습도 관리쯤이야 뭐가 어렵겠어요. 여러분은 습도 관리가 아닌 인간 관계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살다 보면 인간 관계 때문에 힘들 때가 많습니다. 나름대로 아무리 노력해도 한번 얽힌 인간관계는 잘 풀리지 않아 애를 먹곤 하는데요. 그런 분들께 꼭 필요한 책인 것 같아 선정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책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을 알려주는 데일 카네기 인간 관계론입니다. 지은이는 데일 카네기, 출판사는 현대지성입니다. 1936년 처음 출간된 이 책은 지금까지 80년 넘게 수많은 사람에게 삶의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또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을 포함해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꾼 핵심 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공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 성공하고 싶다면 친구를 만들고 사람들을 설득하라. 그러면 먼저 이 책의 목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부, 사람을 다루는 기본 방법. 2부,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게 만드는 6가지 방법. 3부, 사람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 4부, 기분 상하게 하거나 적개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사람을 바꾸는 9가지 방법. 5부, 기적 같은 결과를 낳은 편지들. 6부,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만드는 7가지 비결. 이렇게 이 책은 카네기 자신이 겪었던 사례를 통해 우리가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도 명쾌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수많은 자기계발서가 모두 이 책의 영향을 받았을 정도로 그야말로 자기계발서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음악으로 사람을 설득한 하이든의 교향곡 45번 고별을 배경음악으로 준비했습니다. 교향곡의 아버지로 불리는 하이든은 고된 오케스트라 활동으로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단원들을 위해 사악장의 끝부분에서 연주 단원들이 한 명씩 자리를 뜨는 퍼포먼스를 벌이는데요. 맨 나중에는 제일 바이올린 2명만이 남아 연주를 끝냅니다. 결국 그는 음악으로 왕을 설득했고 단원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러 갈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설득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재미난 사연이 있는 하이든의 고별 교향곡과 함께 이 책에서 인상 깊었던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세상에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물론 다른 사람의 옆구리에 권총을 찔러 넣고 시계를 내놓도록 만들 수는 있다. 직원들에게 해고하겠다고 협박해서 협조하게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이 돌아서는 순간 그들의 태도는 바뀔 것이다. 아이를 때리고 위협하여 당신이 원하는 일을 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세련되지 못한 방법들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낳기 마련이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다. 20세기의 가장 탁월한 심리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에 따르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동기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성적 충동이고 다른 하나는 위대한 사람이 되고픈 욕망이다. 미국의 가장 뛰어난 철학자 중 한 사람이었던 존 듀이 교수는 조금 다르게 표현했다. 듀이는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충동은 중요한 사람이 되고픈 욕망이라고 말했다. 대부분 사람들이 원하는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1. 건강과 생명 유지. 2. 음식. 3. 잠. 4.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5. 내세의 삶. 6. 성적 만족. 7. 아이들의 행복과 건강. 8.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이러한 욕구들은 보통 충족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충족되는 게 쉽지 않은 열망이 하나 있다. 바로 프로이트가 말한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과 듀이가 말한 중요한 사람이 되고픈 욕망이다. 링컨은 어떤 편지의 첫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쓴 일이 있다. 모든 사람은 칭찬을 좋아합니다. 또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원리는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다. 이 갈망은 누그러지지 않고 변함없는 갈망이다. 이 마음속의 굶주림을 정직한 방법으로 해결할 줄 아는 소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다루고 그가 죽으면 심지어 장의사도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된다.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에 대한 이 욕망 때문에 배우지 못하고 가난에 찌들어 살던 한 식품점 점원은 50센트를 주고 떠리로 산 통 밑바닥에서 찾은 법학 서적을 공부했다. 아마 그 식품점 점원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링컨이었다. 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에 대한 욕망 때문에 당신은 최신 유행하는 옷을 입으려 하고 최근에 나온 차량을 몰고 당신의 똑똑한 아이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역사는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얻기 위해 분투했던 유명한 사람들의 흥미로운 사례로 가득 차 있다. 심지어 조지 워싱턴조차도 사람들이 미국 대통령 각하라고 불러주길 바랬고, 콜럼버스는 해군 제독이자 인도의 총독이라는 칭호를 달라고 간청했다. 예카테리나 2세는 여왕 폐하라고 적혀있지 않은 편지는 열어보지도 않으려 했고, 링컨 부인은 백악관에서 마치 호랑이처럼 그랜트 장군 부인에게 덤벼들며 소리쳤다고 한다. 내가 초대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감히 내 앞에 앉아 있는 거죠? 미국의 백만장자들이 비드 제독의 1928년 남극 탐사를 재정적으로 지원했던 이유는 남극의 얼음산에
자신들의 이름을 붙이려는 열망 때문이었다. 빅토르 위고는 파리라는 도시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주길 원했다. 최고 중에서도 최고라 할 수 있는 작가 셰익스피어마저도 감원 문장을 얻어 자신의 이름을 더욱 빛내려 했다. 소설가 메리 로버츠 라인하트는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기 위해 스스로 환자가 되기로 선택한 똑똑하고 건강한 젊은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다. 어느 날 이 여성은 무언가에 직면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어요. 나이 같은 거겠죠. 혹은 결혼은 이제 물 건너갔다는 사실일 수도 있어요. 앞으로는 외로운 나날만이 펼쳐질 테고 기대할 것도 거의 없는 상황이었죠. 그녀는 들어 누웠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그녀의 나이든 어머니가 음식을 담은 쟁반을 들고 3층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녀를 돌보았죠. 그러다 어느 날 나이든 어머니는 자식을 건사하는데 지쳐 쓰러져 돌아가셨어요. 몇 주 동안 환자는 초췌한 채로 있었어요. 하지만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챙겨 입고 다시 살기 시작했죠. 몇몇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현실이라는 힘든 세상에서 그들에게 허용되지 않은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찾기 위해 실제로 미쳐버리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다른 모든 병에 걸린 사람들을 모두 합쳐놓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환자들이 정신병을 앓고 있다. 이 정신 이상의 원인은 무엇일까? 이렇게 막연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우리는 예를 들어 매독과 같은 질환이 뇌세포를 파괴하여 정신 이상을 낳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사실 모든 정신질환의 반 정도가 뇌병변 장애, 알코올, 독극물, 부상과 같은 신체적 원인 때문에 생겨난다. 하지만 나머지 반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더 끔찍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 정신 이상을 겪는 나머지 절반의 뇌세포는 조직적으로 아무런 이상을 보이지 않는다. 사후 부검에서 그들의 뇌세포 조직을 정밀한 현미경으로 들여다봤을 때에도 이 조직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조직만큼이나 건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왜 이 사람들은 미쳤을까? 최근에 나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정신병원의 병원장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았다. 정신병에 대한 지식으로 드높은 명성을 가지고 있고 받기 힘들다는 상도 모두 휩쓸었던 이 의사는 내게 사람들이 왜 미쳤는지 솔직히 모르겠다고 말했다. 누구나 확실하게는 모른다. 하지만 그는 정신 이상을 겪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정신 이상 상태에서 현실 세계에서는 가질 수 없는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가진다고 말했다. 지금 치료 중인 환자 한 명은 결혼에 실패했어요. 그녀는 사랑, 성적 만족, 아이들, 그리고 사회적 특권을 원했죠. 하지만 그녀의 모든 희망은 숲으로 돌아갔어요. 남편은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죠. 심지어 같이 밥도 먹지 않으려 했어요. 아내에게 2층 자기 방까지 음식을 가져오게 만들었죠. 아이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얻지 못했어요. 그녀는 미쳤죠. 하지만 상상 속에서 그녀는 남편과 이혼하고 자신의 처녀적 성을 다시 찾았어요. 그녀는 자신이 영국 귀족과 재혼했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레이디 스미스라고 불러달라고 요구해요. 애들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녀는 매일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찾아갈 때마다 그녀는 말하죠. 의사 선생님, 어젯밤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녀의 꿈이라는 배는 현실이라는 험준한 바위에 부딪혀 박살났다. 하지만 광기라는 화창하게 해가 빛나는 환상적인 섬에서 그녀의 배는 돛에 바람을 가득 안고 돛대를 스치는 바람의 노래를 들으며 항구로 들어오는 중이다. 비극적인가? 글쎄, 모르겠다. 그녀의 담당 의사는 내게 말했다. 내가 손을 뻗어 그녀에게 정신을 돌려줄 수 있어도 그러지 않으려고 해요. 그녀는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한걸요. 집단적으로 볼 때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 행복하다. 많은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상황을 즐긴다. 그렇지 않아야 할 이유라도 있는가?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한 셈이다. 그들은 100만 달러 수표를 아무렇지도 않게 발행한다. 이슬람교 시아파 교주 아갑칸에게 기꺼이 소개장도 써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꿈의 세계에서 그토록 원했던 자신이 소중히 여겨진다는 느낌을 발견했다. 몇몇 사람들이 자신이 소중하다는 느낌을 너무나 갈구한 나머지 그것을 얻기 위해 실제로 미치기까지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미칠 정도로 갈구하는 것을 진심으로 인정해 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상상해 보자. 앤드류 카네기에게 1년에 100만 달러, 하루로 따지면 3천 달러 이상의 돈을 받는 슈아브는 이렇게 말했다. 부하 직원들에게 열의를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제가 가진 최고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능력을 끌어내는 방법은 인정과 격려입니다. 상사의 비판만큼 야망을 죽이는 건 없습니다. 저는 그 누구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일하고 싶은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칭찬하고 싶어 하고 흠잡으려 들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진심으로 칭찬하며 그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슈아브는 이 말을 실천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어떤가? 사람들은 어떤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하 직원들을 쥐잡듯이 잡고 마음에 들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세상 여기저기에서 많은 위인들도 만났죠. 슈아브는 말했다. 모든 위인 혹은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비판보다는 인정정신을 가지고 훌륭한 일을 하고 엄청난 노력을 쏟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슈아브는 앤드류 카네기가 엄청난 성공을 거둔 가장 두드러진 비결도 바로 그것이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카네기는 자신의 동료들을 사적으로는 물론 공개적으로도 칭찬했다. 브로드웨이를 쥐락펴락했던 뛰어난 사업가 플로렌츠 지그펠드는 평범한 소녀들을 스타로 바꾸는 탁월한 능력으로 명성을 얻었다. 그는 사람들이 두 번 다시 쳐다보지도 않을 평범한 소녀를 무대에 세운 다음 신비롭고 유혹적이고 매력 있는 여인으로 탈바꿈시키는 일이 다반사였다. 인정과 확신의 가치를 알고 있었던 지그펠드는 예의와 배려의 힘만으로
여성들이 스스로를 아름답다고 느끼도록 만들었다. 게다가 그는 현실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합창단 여성들의 임금을 주당 30달러에서 무려 175달러로 인상했다. 또 지그펠드는 여성들에게 예의를 차리는 사람이기도 했다. 뮤지컬 폴리스가 초연되던 밤, 그는 캐스팅된 모든 배우들에게 축전을 보내고 합창단 여성들 모두에게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장미꽃을 보냈다. 우리는 우리의 아이와 친구들과 직원들의 육체를 위한 영양분을 제공해준다. 하지만 그들의 자존심에 자양분을 공급해주는 경우는 얼마나 드문 일인가. 우리는 그들에게 쇠고기와 감자를 먹이며 에너지를 촉촉하게 만들어준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새별의 음악처럼 울려 퍼질 친절한 인정의 말은 하지 않는다. 물론 현명한 사람들에게는 아첨이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다. 아첨은 천박하고 이기적이고 정직하지 못한 것이다. 아첨은 보통 실패하고 또 그러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이 워낙 인정에 굶주리고 인정을 갈망하여 진정한 인정이 아니어도 아무 것이나 집어삼키는 것도 사실이다. 마치 굶주린 사람이 풀과 지렁이라도 먹듯이 말이다. 심지어 빅토리아 여왕도 아첨을 좋아했다. 당시 영국 수상이었던 벤저민 디즈레일리는 여왕을 다룰 때 조금 지나칠 정도로 아첨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그의 말을 그대로 옮겨보자면 아부를 삽으로 퍼부었을 정도였다. 그러나 디즈레일리는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는 대영 제국을 지배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세련되고 유능하고 능수능란한 사람이었다. 그는 나름대로 천재였다. 그러니 그에게 효과가 있었던 방식이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결국 아첨은 좋은 결과보다는 나쁜 결과를 낳기 마련이다. 아첨은 위조지폐와 같다. 위조지폐를 유통시켰을 때 좋지 못한 결과를 겪게 되는 것처럼 아첨도 결국은 문제에 봉착하게 마련이다. 인정과 아첨의 차이는 무엇일까? 간단하다. 하나는 진심이 담긴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진심이 없는 것이다. 하나는 마음에서 나오고 다른 하나는 입에서 나온다. 하나는 이기적이지 않고 다른 하나는 이기적이다. 인정은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지만 아첨은 모든 사람들이 비난한다. 나는 결코 아첨을 제한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와는 거리가 멀다.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삶의 방식이다. 어떤 특정한 문제에 골몰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대체로 95% 정도의 시간을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하며 보낸다. 이제 잠시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하길 멈추고 다른 사람들의 장점에 대해 생각해 보기 시작한다면 싸구려이고 거짓투성이어서 입에서 나오자마자 거짓임이 드러나는 아첨에 의지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에머슨은 말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다. 내가 그들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에머슨같이 위대한 철학자에게도 이 말이 적용될 수 있었다면 하물며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에게는
1000번은 더 올바른 말이 아닐까. 우리의 업적, 우리의 욕구에 대해 생각하는 걸 잠시 멈추기로 하자.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이해하려 노력해보자. 아첨 따위는 잊어버리자. 정직하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인정을 해주기로 하자. 다른 사람을 솔직하게,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하라.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평생에 걸쳐 그 말을 보물처럼 여기고 반복할 것이다. 당신이 그 말을 잊은 다음에도 몇 년씩이나 반복할 것이다. 어떠셨나요?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은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위해 고민하는 분들께 명쾌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인데요. 하지만 제가 여전히 인간관계 때문에 힘든 것은 이렇게 좋은 책을 늘 옆에 두고 자주 보면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부터라도 늘 가까이 두고 틈틈이 펼쳐보며 마음에 새기고 또 실생활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책 읽어주는 여자 김수진이었습니다.